12일 부산 시민선방 올 108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강하는 공보일입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이시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동시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강기념일을 당하여 일체 생명의 성불과 징겁을 기원하는 6.1 대제를 정성껏 봉행하고 오늘 거룩한 날 원기 108년 6월 12일에 그동안 쉬었던 원광아카데미 부상 강좌를 다시 열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도덕이 바로 서는 밝은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이 지향해가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이들의 꿈이 실현되게 하소서.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가 이룩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갈등이 해소되고 원망이 녹아나며 거짓과 의가 자멸하고 양심이 살아나고 진실이 드러나며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신성업 봉찬을 하는 동시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이런 해상 영겁법자가 되어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큰 공부를 하게 사옵고 저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을 실천하는 본행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법신불 사님의 호님이 늘 함께 하시와 영원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과 자라나는 청소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와 모든 어르신들 곁에도 늘 법신불 사님의 보호와 앞비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원광아카데미 강좌도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은 부모님께서 오늘 강사로 수련하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는 건 마이크 안 켜기로 했죠? 하니까 울렸다고 했잖아요. 조금 울리긴 합니다. 마이크 없이 합시다. 요새도 이게 필요 안 가요. 그냥 해놔 내가. 네? 그냥 해놓은 내가 하고 있어. 해놓은 대로 합니다. 예.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한 몇 개월 쉬었죠. 한 7, 8개월 쉬는가. 작년 12월 초에 맞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만 보면 돼요. 각 지역 다대포서 오시고 예. 저 웅상에서도 오고 양산에서 저 광안리에서도 오고 덕천동에서도 오고 녹산에서도 오고 많이 왔네요. 예. 근데 이게 전에 제가 그 구타원 법사님 모시고 서울 수도원에 살 적에 그때는 제가 원불교 창립 유공인 1756년의 역사를 이제 원고화해서 출판한 그런 작업을 도와드렸는데 원기 64년부터 72년까지 그동안에 잠깐 1년 정도 쉬어가지고 부산 원광 진협 그때 장립하고 하는 일에 김장원 교무님 연사님 도와드리고 그때는 따지고는 72년까지 해서 72년에 그걸 왕관을 보았는데 그때 이제 아직 차를 사기 전이죠. 구타원 법사님 그 당시에 차가 없었거든요.
썼는데 뒤에는 샀어요. 제가 운전을 하니까 뒤에 사시는데 그때 이제 모시고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도들, 서울 교도들이 종구에 가실 때. 그러니까 가시면 이제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으면 혼자서 그 극단 부패를 봤어요. 혼자서. 왜 봤느냐?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사람 숫자는 비록 작지만 이 일은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는 서울 한남동 수도원 그 자리는 옛날에 정각사라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각사 자리가 있고 데라우치 총독의 그 송득비가 있어요. 데라우치 총독. 데라우치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데라우치 총독의 송득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6.25 동남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불화를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했잖아요.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주산 종사님은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순국 하시거든요. 순지 순교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열병 장기부스 걸리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40세에 주산 종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4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 이바지한 공덕으로 그 남산의 그 좋은 곳에 남양이거든, 남양. 저쪽은 서울 시내를 보는 데는 남산이 북한이고 한남대교를 바라보는 데니까 남양이지, 남양. 남산의 남양인데, 기슭에. 그 많은 땅을 우리한테 불화를 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아주 큰데, 그거를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나니까, 아까 그 말 하잖아. 반을 잘라가지고 미군들이 징발했어. 전쟁 때는 징발을 마음대로 해. 군대에서 징발을 할 수 있어. 일반인 사유재산도 징발해갖고 군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전쟁은 전시니까. 그게 반 정도 돼가지고 그 미군들이 종교 수양관 썼어요. 교회가 들어갔다면 교회가. 그래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있고 우리 법당이 있는데 그래서 내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교가부터 세가지고 순서를 다 받는 거예요. 신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설교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봉원 교도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 왜 내가 오늘 혼자서 법회를 보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쟁도 치렀고 그런 시대에 따라서 많은 영가들도 계시고 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글 쓰다가 글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1756년의 역사가 써지느냐면은 일일이 메모를 해주셨다고 구타원 목사님께서 메모를 1900 원기 36년까지가 1대거든요. 1대 창립 유공이니까 우리가 요새 뭐 원기 100년 안에 들면은 대동사님 꼴마리 수집에 들고 다니는 이렇게 꼴마리 넣고 다니는 그런 말도 해가지고 마치 창립 유공이라고 말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해상의 창립 유공에는 원기 36년 1대까지 그러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사님, 진타관님, 이제 할머니 유공덕화 이름도 기억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내가 왜 이름을 기억하는지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유공덕화라고 네, 참 이름 좋아요. 그래, 그런 분들도 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36년의 결산을 성업봉찬해라 그래. 성업봉찬. 성업봉찬을 이제 우리가 원기 100년, 101년에 했잖아요. 원기 100년도 성업봉찬을 101년에 했듯이 원기 36년 1대 성업봉찬을 언제 하겠어요? 연산 답을 한번 해보시오. 37년에 하겠지. 36년을 끊어가 계산을 해가지고 봉찬을 하는 다음에 한단 말이야.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할 건데 원기 37년에 할 건데 원기 37년이면 15년을 보태면 서기가 되거든요. 52년. 1952년, 1900 빼놓고 52년. 그러니까 6.25 동란이 6.25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2년에 아직 53년에 휴전했으니까 전쟁 중이라
아마 그때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어 있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6.25 개뜻이죠. 6.25 그때 개뜻이죠. 그런 거 어려갖고. 피란 강 기억 안 나요? 가기는 같이.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여기 37년 즉 1952년도에 선거 봉착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통이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 1년 연기해가지고 원기 38년에 4월 26일이 그때는 3월 26일이 우리가 개교 기념일인데 음력으로 그러니까 당분간 요새는 다 4월 28일 알지만은 한창 4월 26일로 한 달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도 또 말면 좋아. 4월 28일이 아니고 4월 26일 한 달, 음력에다 한 달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만세력을 보고 이제 4월 28일로 한 것이 이제 이것도 오래돼서 그제 된 것 같지만 오래됐죠. 4월 28일로 바꾼 것도. 그런 식으로 원기 38년 1953년 4월 26일 날 제1대 선거 봉착을 합니다. 그때 책을 올려야 되는 거야. 창립 유공인들 1756년의 역사를 공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실 거야. 인력이 없고 이래가지고 못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기 60년대까지 넘어와버린 거예요. 60년대. 그러니까 이게 60년대가 넘어왔는데 이제 그 60년. 주무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다 놓으면은 이제 발령받아 가버리고 뭐 공부하러 가다 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중단이 되고 중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신심장한 청년 하나 구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구해진 게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신심장한 청년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 되겠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도 했고 애도 이제 3살, 5살짜리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공무원하고 있었고 이제 5급 요새는 5급 공무원 옛날에는 5급에서 출발했거든. 지금은 9급에 출발하지만 4급 공무원 하면 지금 쓰기가 아니지만 4급 하면 되게 높은 것 같으면 내가 4급 공무원 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게 아니라 5급에서 한 칸 올라간 거지. 물론 5급 을 5급 가, 4급 을, 4급 갑이라면 이제 5급 을이 서기보 5급 갑이 서기 그 다음에 4급 을이 주사보 주사란 말 이것도요 예전 일제시대 그 잔재 아닙니까 주사 그 다음에 4급 갑이 주사거든 주사에 퇴직했어요 내가 딱 사표 내버리고 서울로 가버렸어 사표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파가 있죠 내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첫째 가난하고 둘째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8년간 그게 만 7년이지 7년간 해가지고 구타한법사한테 이제 메모해 놓으신 것을 다 이제 원고화 해가지고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그게 작업이에요. 그게 작업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완성되면 종법사님 대산 종법사님 시절에 저 신도하는 계룡산에 있을 때 그걸 가서 이제 또 그걸 앉아가 읽어드리면 그것을 또 감수받을 만한 감수받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인 선진들 역사가 다 있고 정산종사님부터거든. 소태산 대종사 역사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정산종사부터 다 구인 선진에서부터 다 있으니까 중요하지. 역사적으로 자료가 되니까. 지금도 그게 다 보강화돼 있어. 6건, 7건으로 된 게. 그 유공덕가 이름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관사들 찾아보여드렸어. 그랬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가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랬냐면 내가 법에 보다가 이야기하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니까 가시고 나면 혼자서 이제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거기에는 그 짐승들도 새들도 날아오고 또 병든 강아지들도 올라와요. 남산에 제도 받으러 와요. 서울수도원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묻어주고 또 죄를 지내드리고 그랬어요. 지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영가들도 6.25 동란을 지내면서 영가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영가들 들으라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법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인 영가들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다 제도 받으라고. 그리고 혼자서 법회를 받다면 혼자서. 오늘 이제 숫자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걸 우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우리 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길을 쫑긋 해가지고 듣는 영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지금 우리 현타원이 한 2, 3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니까 선수가 다 됐어요. 촬영 기사가. 또 유튜브로 또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공고한 대로, 공지한 대로 정산종사법의 제5원리편 1장부터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해가 왔어요. 자료를 해가 왔는데 나는 여기에서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 저는 겸상도 하고 막 우리 재산인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유튜브를 꽂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럼 노트북을 가지고 유튜브 꽂을 필요가 없잖아. 화면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C드라이브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암기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박예심 교도님 상을 당했다 하니까 저녁에 거기 가보게 대동병원에 갔다가 우리 연사님 그리 모셔드리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대동병원이 동네에 있거든요. 동네에 있으니까 미남 로타리 아니까 그것을 연사님 같이 간다 하니까 같이 갔다가 그것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정전을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다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전을 이렇게 이제 이러상 지리부터 우선해라도 개개적으로 빼놓고 도의편부터서 이렇게 하면은 말이 구조상으로 어려워요.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한문어다, 한자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공지, 영지, 광냉이, 진공유의 조안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어느 도단의 일정치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우리 해상의 법모이시라. 정산종사님은 법모, 법자, 어머니 모자예요. 어머니 모자, 어미모. 그러니까 법모이시라. 그러니 해놓으신 정산종사 법설 원리편을 보면은 좀 쉽습니다. 그것도 좀 뭐 이해하려면은 어렵겠지만도 그 원리편을 보면 좀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편을 잘 읽어보시면 정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편을 다 외웁니다. 누가 한 장 이야기해봐, 누가 몇 장 읽어보라고 외우라고 해보시고. 응? 2장. 제5 원리편 2장. 2장. 2장이면 이렇게 이제 딱 제압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5 원리편 2 이런 사람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면 명상으로서 가히 행동하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히 개도하지 못하면 명상으로서 가히 행동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름의 진공체요 그 진공함 중에 또한 연기 불미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그 보고 계십니까 진타원님? 예.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리하는 이는 곧 이름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산악가보가 달라져서 거기에 육도 사정으로 성급 강도하는 이는 곧 이름의 인과 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않아야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된다. 종사께서 이런 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 하고 이를 연구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그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계도에 들어가며 깊은 이치를 드러내 바로 사물에 하정케 하시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에 다시 구할 곳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느니라. 맞지요? 예. 이 2장이라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갈까? 몇 장이라고 읽어봐. 외워 읊어봐. 그냥 몇 장? 18장. 18장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은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피는 것도 평상도 잡을 수도 없는 한기운의 조화요. 우리가
무영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개봉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라. 맞지? 네. 딱 그러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원리편을 많이 읽었으면은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읽다 보면 읽다 보고 아침 자선하고 나면 반드시 원리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안 하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하지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제 2023년도 원기 108년도 시민선방 강좌는 제가 강의는 3번인데 원리편을 중심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장을 오늘 하고 1장, 2장은 금방 배웠고 1장은 법신물의 근본을 말씀하자면 말씀매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게 성자를 붙여요. 그게 이제 좀 공소는 1장부터는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법신물의 근본을 말씀하자면 완명상이 그린 이제 그 실체를 말씀하자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물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 이런 상을 봉안하지 아니하여도 법신물의 지지는 항상 여의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기치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가 어려우면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읽기가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 공부식에서 급하실 그 나라를 뺐어요. 앞에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물의 상인 이런 상을 봉안하여 행유자와 업무동정간에 신앙하여 행유자와 업무동정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여기서는 표본입니다.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 우리를 마땅히 표준의 이런 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이런 상을 발견 이게 이제 견성입니다. 참 이런 상을 발견하여 하겠으며 이름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 지키는 것이 양성입니다. 양성 수호하는 겁니다. 이런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음만함을 실행하여 그렇죠? 소승 실행하여 이런 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한량은 공락 한량은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이 1장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1장, 2장, 18장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가 다 법신부림을 아느냐? 예? 법신불이 파해된 것인 줄 아느냐? 연산은 알겠죠? 연산하고 상대됩니다. 사람은 눈만 없으니까. 이 우주 만유가, 그리고 우리 해상을 보면은 5만 년 대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고, 대형사님께서 번시 반복하는 해상이며 전무후무한 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해상이 5만 년에 국한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전무후무한 해상이 되느냐 그것을 내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주 만유가 다 법신불이잖아요. 옛날에는 법신불을 모셔놓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무행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법신불을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해체하니까 무엇이 나왔겠어요? 그 안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와버린 거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와버리니까 현상이 그대로 법신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하행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신앙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침 당시에는 법신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뒤에 이런 사실적인 어떤 신앙 대상이 나와야 되니까 정상말 상기 이론이 있거든요.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 그래가 30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성현이 나오셔가지고 해상을 다시 나온다고 개척한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3000년 후에 나오셨고 그럼 이 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더 나올 게 없어. 이제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봐버리는 끝을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나오겠노? 물론 근데 또 한 5억 년이나 50억 년이나 가면은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우주 만물이 모두 법신불로 아니면 없음으로 끝까지 왔다. 이러니까 이것이 원시방문하는 대상이고 전무후무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법신불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법수님은 우주 만물이 다 법신불임을 이해합니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법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는 것 같지만도 우주 만물가 다 법신불이라고 알잖아요. 예, 사은이 다 법신. 그러니까 일언적 사은이요 사은적 만물이라. 그러니까 일언이 이거 대소유무가 나옵니다. 일언이 대자리고 사은이 소자리고 만물이 용자리입니다. 예, 유무자리입니다. 대소유무에서. 일언이 채자리고 예? 사은이 상자리고 예? 쌍용이.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물이 유무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소라 그러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하자고요. 만물이 유무자리입니다. 소자리는 사은의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예? 이제 천지, 부모, 동법은 부모라면 사은에서 부모로 나눌 때 부모는 이 내부모, 저부모가 아니고 그거는 유무자리고 부모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예. 동포라는 개념, 법물이라는 개념을 그게 상자리입니다.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렵는데 그래도 이해하시면은 좋다. 이런 상의 진리를 체득하는데 좋다.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칠판을 좀 이용합시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리연구요지에서 대소유문을 설명하셨어요. 대소유문. 사리연구요지에 있습니다. 요지에 대소유문.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혹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개강일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개라 하면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릅니다. 본체입니다. 본체. 바탕도 되고 전체도 되고 본체라고 해요. 그리고 소라 하면 만상이 행행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릅니다. 유무라 하면 유무를 이제 잘 설명하면 돼요. 유무를 잘 알면 돼요. 유무라 하면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릅니다. 그 유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소유무를 해놨는데 대소를 잘 몰라. 사람들이 대와 소를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유무는 알아요. 왜냐면 있고 없고 아닙니까? 있고 없고. 자, 보세요. 사시순환이 변태죠. 변해.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이 유무다. 봄이 있다가 유, 없어지고 무, 여름이 오고 유, 없어지고 무, 가을이 오고 유, 없어지고 무, 겨울이 오고 유. 이 유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자, 풍운으로 상설도 왜 변태냐? 자, 하늘에 구름이 뜨시면 그것은 우리 구름이라 해요. 구름을 분배를 할 때는 구름이라. 근데 그것을 빵으로 맺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가 비라, 우죠, 우.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가고 흐르면 물이죠. 물. 예? 이제 연산이 잘 이해해봐. 이제 그래갖고 대꾸를 해봐. 대꾸를 주고받고 해보자고. 자, 물이 말이야. 물이 구름이 되다. 변태 맞죠? 수증이 올라가 변태라면 변태가 유무라면 유무자리 변태가. 예. 그 다음에 구름에서 그제 벼락 쳐가지고 저기서 양양바닥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근데 그때 왜 그러냐니까 구름 속에서 얼음덩어리가 내리고 오르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서 아마 그 낙뢰가 된다더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듯이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순환하니까 구름이 됐죠. 물이 변했죠. 그걸 우리 변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의 이런 자리에서는 운우로 상설이 운우로 상설, 구름.
로, 이슬, 상설이, 설문이 다 하나라. 그러니까 이런 예지엔 거기서 갈라가지고 모습이 달라, 성질이. 구름이.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때 구름이야. 그거는 구름이라 그래. 변내서, 변태.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비라 그래. 우라 그래, 우.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면 물이라 그래, 수. 그러죠? 그러고 아침에 맺혀 있는 거는 이슬이라 그러고, 겨울에 그 물이 얼어 있으면 얼음이라 그러고, 눈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게 변태란 말이야. 그 유무자리는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맞지, 이거? 변자가. 요새 한문이 제가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모습 대자거든. 변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비라는 것은 물이 변해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 비라. 올라가는 것은 수직이라 그러지. 비라 안 해. 물이 올라간다 그래도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비라 안 한다고. 구름이라 그러지. 땅에 떨어지면 흐르는 건 물이라 그런다. 그게 변태. 변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리연구 요지에서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르며 소라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르며 유무라 하면 추나추동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흥망성쇠의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운으로 상설 말했죠. 운으로 상설. 풍은 풍은 공기가 그냥 있을 때는 그 바람이라고 안 해요. 변해서 움직일 때 풍이 됩니다. 풍. 공기가 움직이면 기류가 되면 그게 풍이야. 풍바람. 변태지. 공기의 변태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물의 생로병사. 우리가 보세요. 요 설명하려고 그래. 유무자리를 설명하면서 만물의 생로병사가 가장 중요해요. 생부터가 유무자리란 말이에요. 생부터가. 만물이 낙이 소자리는 생부터가 유무자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유튜브에다가 여기에서 가면 안 되겠지? 여기 있어. 생 이거는 좀 이제 만물의 생로병사가 유무자리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소는 뭐겠노?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유무에 해당하지. 그러면 소는 아직 생하지 않았어. 우리는 생한 것을 소라고 한단 말이야. 생부터가 유무다. 유무. 생부터가. 생은 여기에 유무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 만상이 행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 아까 내가 말했죠. 이런 상이고 법신물인데 그걸 쪼개놓고 보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구분이 되어 있음. 이 소자리다. 그래서 이러는 대자리고, 사언은 소자리고, 만물은 유무자리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만물이 유무자리입니다. 만물이 생부터 알잖아요, 우리가. 만물이 생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만물이 생하지 않은 생부터 생로병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만물이 생로병사라고. 이 선풍기도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생이라 그래. 생. 그리고는 머무르면서 따라지고 있어 지금. 노. 그래 나중에 부서져가지고 병 없어질 것이 사. 이제 분해되겠지. 그러니까 만물의 생로병사를 유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이치가 있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사언에 부모 할 때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인데 대자리에서는 채자리에서는 하나인데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천지 부모 동부 구분되어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는 그 소자리에서의 부모는 부모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라면 부모라는 그 의미, 성격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부모 아까 유공덕화 할머니 이런 분들은 유무자리에서의 할머니라는 유무자리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법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의 진리가 쉽게 해석이 된다. 요거 말하고 그 다음에 요 질문하세요. 소자리 다시 쓰는
우리는 나타나 있는 모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면은 딱 구별은 돼 있어가지고 예. 보세요. 선풍기하고 책상하고 접수하고 물하고 다 다른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구분되어 있는 정적인 상태, 아직 작동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이 정적인 상태, 구별되어 있음 자리까지가 소자리단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자리. 근데 그것이 생겨나고 우리는 생겨난 뒤부터 보는 거예요, 소자리를. 근데 물 그 자체는 희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 이 말씀. 물 그 자체는 우리가 몰라. 나비도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비를 그려보라 하면은, 나비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요렇게 그려요. 날개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게 이제 나오고, 요게 떠듬이가 나오고, 보통 머리, 가슴, 배 이리 나누거든, 곤충은. 다리가 6개고, 그죠? 곤충은 다리가 6개.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나비입니까? 이거는 나비의 성체라. 이거는 나비의 유무자리야. 생로, 병, 성체. 그러면 아래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성체가 돼. 잠다리 같은 거 보면은요, 잠다리가 이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를 해가지고 번데기 돼가지고 날개를 이제 안에 들어있다가 쫙 빠져나옵니다. 번데기에서. 나 그거 봤어요. 빠져나오가 그러면 날개를 딱 뻗어가지고 말려. 나르려면은 이게 말라야 돼. 그때 사마귀 가서 잡아먹고 그래요. 사마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나비를 그리려면 나비 아래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성체가 된 것을 한 그림은 그릴 수 없잖아요. 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비. 한 컷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게 나비다. 우리는 그 유무자리를 보면서 나비를 그린다는 거예요. 소자리를 못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자리는 못 보는 거예요. 진정한 소자리는. 이것이 조금 이제 이 연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떠올릴 때 소유무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 좋겠고, 마찬가지 이게 이해 좀 가죠. 아래에서 한 컷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알겠고요. 유무자리는 알겠는데. 유무자리는 알겠는데. 예. 소자리가 우리가 그냥 나타나 있는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지, 변화되는 거는 유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별되어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서산 이동진 같은 고모님들 보면은 7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올해 내가 76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로 치면은 다 만들어 놓고, 시동 안 걸린 상태를 소자리로 보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아져. 그때 이제 움직이기 전에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약간 대자리에서 소자리로 구별되는 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구별되는 그 자체가 소자리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산 조정중 같은 고모님들은 같은 그러면 안 되지. 인산 조정중 법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옛날에 쓴 책에 있어요. 만물이 뭡니까? 유무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소자리라 그래버리잖아요. 그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유무자리입니다. 만물이 유무자리라. 소자리는 그 만물의 그 일생을 그리든지 그 근원에서 빠져나온 것을 그리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원은 소자리라. 대종원께서도 우리 해상을 만드시면서 법을 짜실 때 대자리를 응하여, 이 천조가 대소유무로 건설되어 있으니까 대자리를 응하여 이론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소자리를 응하여 사언이라 하셨고, 유무자리를 응하여 만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 이 자리는 대자리죠. 사언, 천지부모, 동포분유는 소자리죠. 그 다음에 계문 등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바로 현상정에서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솔성요론 이런 것들은 다 유무자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쉽고, 또 오늘에서 의문이 가신다면은 또 연말을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해가지고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질문을 해. 그래서 다문 많이 묻고 많이 들어야 견성을 하는 거예요. 견성을 해야 양성을 할 수 있고, 양성을 해야 솔성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큰 틀을 볼 수가 있다.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그러니까 정당한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시일의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나니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영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구인의 혈인이 날 때 우리 예상은 법계 인정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의 정도,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의심을 걸어가지고 계속 연말, 요새 그런 게 어때? 슬로우 싱킹이라고 해요. 슬로우 싱킹. 희한한 말씀, 농문이던데, 이름이 정농문인가 이농문인가 모르겠는데, 그분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의미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있게 살겠는가 이래 했어요. 요거 하나 방법인데, 그런데 자기는 어떤 연구원이었대요. 연구원. 무슨 대학의 연구원이었겠죠. 대학의 연구원이었는데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연구원으로서 아주 충만하게 활동을 하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충만한가 하는데 어떤 이제 연구의 의문이 대상에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대충 지내갈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가지고 아주 충만할 때 생각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스님들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관아선이 그거에 하고 드는 게 계속 그냥 잘 때도 누울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전부 그 하두에만 일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이제 하두가 아니고 진리직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하려는 연구의 대상 그런 것들이 다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충만하더라고. 근데 그거가 빨리빨리 생각을 하면은 지겨워서 못한대요, 금방. 그게 천천히 슬로우 싱킹, 놓지 않고 슬로우 싱킹 하죠. 하도 그래, 그게 좀 늦게 생각이 충만해지겠죠. 그래, 대종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뭐, 그 있잖아, 소승요론에.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소승요론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 계속. 슬로우, 천천히, 빨리 하면은, 많이 생각하면은, 지겨워서 실증을 느낀다면 실증을 천천히 해가지고 이런 것도 방금 대소유무 같은 것도 칸트가 말했다. 물 그 자체는 신만이 하는 겁니다. 아까 나비 그 자체는 우리가 몰라요. 알에서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정체가 되는 그것을 한 컷의 그림으로 어떻게 그립니까? 뭐 그러지. 나비라는 것은 모른다니까. 나비 성체 알고 애벌레 알고 알 알지. 그것을 나비라는 것은 모른다니까. 물 자체는 실만이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 나비 그 자체는 뭔가 한 컷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말을 해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거 그런 걸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감각, 일어나는 감각. 감상을 온다. 감상은 꽃을 보고 이래가지고 한 감상이 일어났다 그러지. 감각은 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나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가 소금의 원리를 알았다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소금의 고마움을 아는데 이제 감상이 또 젖어드는 그 감각 감상이 일기가 나온다는 거를 요 근래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감각 감상이라는 용어가 나왔구나 하는 걸 요즘 알았습니다. 이제 요즘 말아도 다 알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감각하고 감상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감각은 진리와 연결되어서 각이거든. 감각이니까 그 말도 또 해줘야 되겠네. 감각하고 감상하고는 다릅니다. 감상이 일어났다 할 때하고 감각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뭐 어떡하노? 이거 맞나? 맞나? 이 감각은 각이 들어가잖아. 감상은 다르잖아. 감상은 이건 생각 상태고 이 생각이 일어난 거고 깨달음이 일어난 거 감각된 바는
그것을 적어 놓은 게 감각이야. 감각을 기재한다. 감각을 기재하는 거고, 감상을 적어 놓는 거야. 이 감상은 그 한 꽃을 보고 무슨 한 감상이 일어나다든지 사람이 이런 거 참 고마움이 일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상이야. 그런데 이래서 우주 만유가 이렇게 돼 있구나. 꽃을 보고 예. 어디서 왔을까? 예. 없는 데서 왔구나. 봐, 이건 28장이에요. 천지의지를 생각할 때 행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면 감각이야. 예?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감각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행상 있는 데서만 공을 들이고 없는 데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고. 그렇죠? 행상 있는 데 드리는 공을 반만이라도 행상 없는 마음에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며 행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그랬어요. 예? 사람과 상대할 때에도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익어버린다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면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의 복이 남지 않으니 그대들이 행을 하되 여인을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엄덕을 많이 쌓아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감각입니다. 전부 감각. 예,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감각입니다. 감각 알아차리. 예. 그 복이 더 커지나니 청강성이라는 별은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페일 날이 있나니 예? 청강성이라는 별은 자리는 흥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못은 길방이라 한 것이 예? 곧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냐. 이게 몇 장이 원리편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이 행상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없는 데로 돌아가고 없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있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그러잖아요. 유년보다 무념이 더 크다. 유는 내게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법문을 듣고도 한 감각이 일어난다든지 사물을 보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감상은 그보다는 조금 우리의 현상세계에서 조금 질이 조금 낮은데 질이 저기 있어요. 볼 때는 조금 질이 낮은 감상. 그래서 감각, 감상을 같이 쓰지만 감각과 감상은 다릅니다. 음력이 다릅니다. 감각을 많이 기재해가지고 저는 지금 한 1800몇 건 되더라고. 지금까지 써나온 게 감각이. 그것을 일어나면 일어나는 감각을 누구한테 묻든지 또는 갱년에 대조해가지고 내 감각이 맞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하는 거예요. 물을 한 게 많이 묻고 물을 묻자. 많이 듣고 들을 묻자. 많이 물어야 그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이 되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감각감상 말이 괜히 나왔네. 여기서 감각감상 아까 내한테 이야기했잖아. 예. 그래서 그걸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리편 1장과 말할 때 원리편 1장에서는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의 이런 상을 동안하지 아니하도 법신불의 실리는 항상 여기 있으나 이걸 알겠느냐 모시지 않아도 이렇게 봉안하지 교당 공불식에서 설법하신 것이거든. 모시지 않아도 알겠는가 아니냐 우주 만유가 다. 지금 법수님 아까 산에 가서 실종됐대. 이틀간 실종됐대. 그래가지고 굴러서 산에서 다대포 뒤산 청태산에가 북평동 가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다대포? 산에서. 뒷산에. 그래갖고 전화기도 다 꺼져 있고 하니까 겨우 기회 나왔대요. 그래갖고 실종이 돼도 이 바짝 많았잖아. 지금 고생을 해가지고 사람이. 아유, 오늘은 예, 참 이쁩니다. 어제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일이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 법신불께서 구해내신 것이요. 어찌도 알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전화기하고 다 넣고 왔는데 거기 초소가 있대요. 초소가 있어가지고 초소에서 이거를 너희들 비추니까 그 전화기가 다 나왔대. 보따리하고 나와서 나왔대. 그래 오늘 전화기 가서 충전 나왔는데 안 되네. 충전기가 없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세요. 공부한다고 나오셨잖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복 받을게요. 어제까지 고생 오늘 하루 쫙 다 풀었어. 어제는 모습이 사람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법회 때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이 묘하죠. 그래갖고 지금
한 3일 전, 이틀 전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 법수는 법수다. 법수 말고 법수.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아니 법수가 더 좋아. 법수가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자기 꿈 많고 뭐 그런 험악하게 보는 데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그럼 차라리 법수가 되는 게 낫겠다. 법수가 되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소유무 오늘 설명했죠. 대소유무에서 건설되는 걸 보고 우리는 12에 이뤄서 운전해 간다 그랬잖아. 야, 오를 시자죠. 아닐 비자죠. 아닌 거. 이로울 이자죠. 해로울 해죠. 요새 한문이 내가 고등학교에서 한문 선생 했잖아요. 한자 선생에서 한자 선생. 그런데 이 한문이 잊어버려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잘 안 나와. 워낙 쉬우니까 나와버리네. 쓰다가 탁 멈춰버리네. 정상이네. 오를 시자, 아닐 비자. 이건 나쁘다 이 말이야. 이건 좋다는 거야. 그럼 이건 이로울 이자, 해로울 이자인데 보통 순서가 우리가 대소유무이지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진행해 갈 때는 옳으냐 그르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 순서로 해야 돼. 하는데 요새 세상이 그렇지 않죠? 이게 1, 요게 2, 요게 3, 요게 4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뭐로 일로 합니까? 이로 일로 하기. 예? 해로는 안 따지고. 이걸 안 따져요. 이로는 안 따지나. 이거 따지거든요. 이거 따지고. 요리 갖다가 하면 안 해. 옳으냐 그러냐는 안 따져요. 그냥 이로냐는 이 두 개만 따져갖고. 아는 거라. 12에서 이해만 따져갖고 하고 12는 안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봉하다가 인간의 12예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따지고, 이해는 안 따져도 됩니다. 원문을 거둬들어요. 이해는 가르치, 안만 가르쳐. 내가 그래서 알거든. 요새 교당을 하면서, 교구장님 지난번에 이제 지도 감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교정 지도라 그래요. 우리가 3년마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장부를 보잖아요. 장부, 돈 지출 관계. 용금을 안 뺍니까? 용금 안 뺍니까? 교무들은 다 용금을 받아가거든요. 원문은 용금 안 받아가. 용금 안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통 최하가 44만 원 쓰거든요. 안 씁니다. 거기 이제 저축이 되는 거예요. 유지비에서 우리 간사님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내주세요. 유지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하다가 용금을 안 쓰니까 그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 1년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1,400만 원 모였거든. 뭐 놀랬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모였어요. 이번에 그 간등 해가지고 120만 원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400만 원 모였어요. 근데 제가 안 쓰거든요. 이제 기름은 넣지, 기름.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름이 왜 들어가면 그 경남도구 훈련을 그제 짓거든. 건축 추진위원장이거든요. 건축 팀장이거든요. 건축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고 교회 의장이하고 팀장이. 그것도 다녀야 되거든요.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 기름을 내가 쓰면서 못 하잖아. 그렇게 돼 있듯이. 봐 보세요. 이제 또 유명한 거 하나 나올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1시간 넘는 1시간 반 됐다, 그죠? 1시간 지났습니다. 이 나비를 그려보라고 보면 진타원님 나비 못 그립니다. 진타원님이 그린 거는 나비 성체입니다. 애벌레도 그릴 줄 모르지. 보통 나비 성체를 그리죠. 그래 놓고는 나비 한 단면을 그린 겁니다. CG 촬영에서 그 보려고 하면 다 끊어야 병이 나오지. 한 면만 끊어보면 병 못 먹는 CG 촬영은. MRI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대소유무에서, 이건 수학적으로 해보면, 대소유무에서 빼기 유무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대소가 남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대소유무를, 개념을 잘 못 잡는 사람한테. 그러면 대소유무에서 유무를 깨버리면 대소가 남죠. 유무는 확실히
확실하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보세요. 아까 말했죠. 추나주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마무리 생고병사와 이 천지에서 말이야. 천지순환 사시순환을 빼버려. 그 다음에 풍운으로 상설을 빼버려. 그 다음에 마무리 생고병사를 빼버려. 예? 그리고 흥망성쇠를 빼버려. 그 뭐가 남습니까? 이 천지 지금 근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시순환을 빼버려요. 마무리 생로병사를 빼버려요. 마무리 생로병사를 빼버려요. 그러면 마물 그 자체가 남아있겠지. 마물 그 자체가. 그래서 소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소가 남는 소자리가. 그걸 빼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15원에서 15원을 빼면 1200원이 남잖아. 그 원리가 똑같잖아요. 대소 유무에서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가 남잖아. 유무는 확신이 안 나니까 대소는 잘 구분을 못해. 대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식 잘 모르고 바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소라하는 것도 해행색식으로 만상의 해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까지 써놓으셔 놓으니까 소가 뭔지 몰라. 이해를 개념을 먼저 한단 말이야. 나비가 손에 뭐 나비 어떤 거 그러라고 성체를 들여놓고 소라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가 남아. 이 개념적으로 대소는 유무를 뺀 상태니까 대변한 느낌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줬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지.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줬겠냐고. 내가 터득인 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 알겠습니다. 감각을 그래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대소유무에서 이렇게 된 그 대소유무를 갖다가 규정을 못 지어서 많이 애를 썼겠죠. 그래 연말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감각을 써놨겠죠. 써가지고 경리를 찾아봤겠죠. 그럼 사리무 요지에서 계속 연마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법기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무효의 지지를 보는 것이요. 그래 뭐고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입니다. 그렇게 견성의 5단계 있잖아. 그게 견성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 감각 감상된 바를 적지 않으면 좀처럼 견성의 기초를 잡기 어렵다. 감각된 바를 일일이 문답해야 된다. 그래야 견성을 증거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인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대소유무에서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체를 잡으면 소자리가 체가 잡죠. 내가 보고 있는 거 나비 봤다. 이거 나비 늙음을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빼버려야 돼. 이건 소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되거든 아닌가? 그렇게 대소를 할 때 소자리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서 도출해내는 거지. 다음에 또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원망 부족을 오해하고 있어. 원망 부족을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저 어른이 석포교양에서 오신 분입니까? 예? 괴전. 부부십니까? 예. 선남 선녀가 맞는데. 저희 한 비춰봐라 이 사람아. 예. 괴정에서 오셨대. 예정 괴정. 이 좀 서툴지? 미안합니다. 괴정교당에서 부부가 오셨대. 어찌 공부하는 줄 알았습니까? 교리대학에서 이거 줘가지고 교리대학에서 연사님이 줬던 거 예, 우리가 이 양반이 돌렸습니다. 또 복을 지었네. 반갑습니다. 이걸 주셨구나. 근데 원부님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 연사님 참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보고 뭐가 그냥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데 대좌에 연마할 것이는 그게 소승으로는 해당했거든요. 그럼 이게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보고 저기 적용해보면 싹 부러지는 그러면 이제 춤을 추는 거지. 그러면은 억수로 기뻐. 그게 터졌을 때, 알아졌을 때. 그런데 이거는 그때 연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보람이냐. 안 하면 괜찮아. 질질은 아니까. 아까 내가 서울 수도원도 말했죠. 그때 때라우지 총독의 송덕비가 있었는데 그 송덕비를 떼다가 옛날에 그 영산 성지에 망고 일일비 있죠. 그거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그걸 깎아가지고 망고 일을 만들었어요. 손톱비를 떼가 예, 그 갈아가지고. 누가 했느냐? 꽃하고 이공주가 했어요. 와. 그
거기 영산 성지 사업 회장이 했었거든, 그 당시에. 네. 그래, 이 망고 이름이 한참, 지금 이제 한쪽을 모셔놨어요. 네. 그것이 데라오지 총독의 송독비입니다, 송독비. 데라오지 한번 찾으면 한문으로, 여기 계신. 사내 총독 맞아요, 사내. 여기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시면 또 막, 사내 총독을 받으라. 그렇지, 사내 총독. 이게 대라, 우찌, 그러는가 봐. 아, 우찌 맞네. 아니, 우찌라고 한다. 우라는 어떻게, 우라는 바뀌어. 우라는 뒤, 우라가 뒤. 이게 우찌, 대라, 우찌네. 그러니까, 대라, 우찌 송덕비가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을 지배를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쌓았겠죠. 주거한테 이익을 많이 가져갔겠죠. 일본에. 한국을 탄압을 한 거죠. 많이 할수록, 지금 누가 그러더노? 어머니 말씀 안 들어도 된다 하는 말 하면서, 법무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러면 안중근 이사가 어머니 말씀 들었으면은 그 할머니 가서 총 쐈겠나, 못 쐈겠나? 안 쐈겠지요, 그러네. 어머니 말 듣지 마라, 소리 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말을 했어. 부처님이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은 부처님이 됐겠나, 못 됐겠나? 저 밑에 그것도 말을 잘하대. 각각은 불성이.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도 돼. 20살 넘으면 안 들어도 된대.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대. 부모들도 20살 넘으면 자식한테 많이 간섭하지 말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 거기 짐이 되고 그러거든. 그래, 데라오지 총독의 송덕비를,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냐면, 데라오지 총독이 송덕비가 서질 정도면은 우리나라를 그만큼 가르치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 예. 알아보고. 그 말 안중근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지만은 일본에서는 이등방문을 죽인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되잖아요. 입에 못 올리겠죠. 살인자 이런 말은 아무거나 어떻게 살인자라는 이런 말은 비유라도 못 올리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숭고한 그런 뜻에. 그러니까 하여튼 데라오지 총독의 송덕비가 망고 1비가 됐다는 아주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진도 다 떼갈 때 사진. 내가 그래서 8년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원불교 장립 6호인 역사 1756인 역사 써가지고 딱 봉정해가지고 하는 그 사진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원고 써가지고 감정 받을 때 대산종단에 가서 감정을 뿌려 앉아가 봤는데 그때는 우리 새마을연수원 김준 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갔었거든. 그때 대산종사님한테 그 사실은 새마을연수원 교육 시스템을 우리 원불교권 가져갔어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준 원장이 썼던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았거든. 우리도 그거 받았거든요. 새마을연수원에 우리도 공무원 시험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갈 때 그때 김준 원장도 와 있고 대산종장 계시고 제가 보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원고 읽고 하는 게 다 있다고. 그런 게 사진이 다 있다고. 증명이 된다. 여기서는 하나 더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대소유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원망부족을 오늘 밤 열심히 초상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 원망 부족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원망 저분들 개정교당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총부의 홈페이지에 교무님이 나와서 이제 이 유튜브하고 동영상에 우리는 원망 부족한 마음을 원만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망 부족에는 탐진치 멋이고 한거 다 있잖아요. 원망 부족이니까 다 나온다 이 말이야. 다 탐진치 시기심 질투 심림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원망 부족이니까 빠진 것이 없이 다 갖추었으니까 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좋은 마음만 써야 된다. 이 설명을 하면서 원망하고 원망 부족을 다르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죠. 밭에는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난다. 다 나니까 원망구조 딱 맞게 들리죠. 지금 여기서 사이비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영판 맞게 들려요. 사이비는 이 비는 뭐냐면은 비슷한데 아닌 것.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사입. 자, 그럼 맞게 들립니다. 원망 부족한 마음은 마치 밭에서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듯이 다 나는 것이 원망 부족한 상태다. 영판 들리죠? 영판 맞게 들리죠? 연사님.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승무학이나 능선능악하다. 대종사님 말씀이 있어요. 대종님 말씀에 무선무학이나 선도 악도 없으나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기도 하구나. 그다음 그거 다 나오는구나. 밤마다 지금 원망부족이 그 마음인 줄 알았거든. 그 원망부족이. 그것을 잡초는 뽑아버리고 곡식만 키워야 되니까 원망부족하게 나는 모든 마음이 나는 곳에서 나타나요. 탐진치도 나고 시기심은 질투심도 나고 막 이런 마음이 다 날 때 그것을 골라서 버리고 나쁜 마음은 버리고 악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은 은혜로운 마음만 쓰자. 그게 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판 맞지? 영판 맞게 들려. 원망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 마음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총부에서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제 신의교도 훈련 동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원망 부족한 마음이 그렇다면, 이런 상을 수행해서, 이런 상의 질기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이런 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그죠? 이런 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이런 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런 상의 수행이니라. 그래서, 그죠? 그럼 원망 부족한 마음은 말라, 기르는 말라. 잡초가 나고 다 하는 그 마음 같으면은 탐진치가 일어나고 다 모든 마음이 다 나는 마음 같으면 원망 부족한 마음을 말라고 우리가 기르는 말라. 아닌 것을 그것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불교 정전에 보면은 이런 상의 수행을 이렇게 불교 정전의 전편 그 전에 정전이 나오기 전에 불교 정전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런 상의 수행을 해줘. 이런 생각 가지고 원만한 부족한 마음, 즉 반야지를 알자는 것이며, 이런 생각 가지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이런 생각 가지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를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런 상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야지죠, 반야지. 반야지에서 모든 탐진치도 나오고 다 나옵니까? 좋은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다 나옵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요걸 종부 가서 내가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대산종사님의 큰딸 자타원을 찾아갔어요. 그 큰 며느리 신선아. 그분 같이 이제 둘이서 만나가지고 두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틀렸습니다. 고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고쳐야 되지. 왜 안 고칩니까? 바빠서 그런다. 이렇게 하셨어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물을 가리지 않고 바꿀 거는 바꿔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 틀린 걸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정전에서 벌써 틀린 것이 나타났으니까. 원망 부족한 마음을 우리 양성하거든. 원망 부족하다면. 그러면 이제 정산종사인 법설을 집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중생들이 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원망 부족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탐진치가 돼서 가리운 연고라. 업장이 가리운 못하는가 하면 했잖아요. 원망 부족하지, 왜 원망 부족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야지. 그것이 만약에 다 나오는가 하면은, 다 나오는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원망 부족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여기 온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선 끝에
자선은 해야 돼요. 매일 아침 해야 됩니다. 매일. 왜 그러냐면은 어제까지 해가지고 건드린 부분이 있거든. 단전에 기운상으로, 단전 기운상으로.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쉬어버리면 그게 흩어져 버려요. 단전에. 맺힌 게. 다음에 5분이라도 해가지고 그 자리라도 맞춰놔야 돼. 자리라도 맞춰놔야 돼. 다음 몇 분이라도 해가지고 그 자리, 본전까지는 가야 된다. 본전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많이 하고 이러면 또 그것이 단전이 커지겠죠. 그러면 또 한 며칠 쉬어버리면, 만약 한 달 동안 쉬어버리면 풀어져 버려요. 물론 자선이 중요한 게 무시성법이라 그러지만은 또 이제 그 견성한 후의 수행에 있어서 견성은 진짜 생각을 많이 슬로우 싱킹 계속 해. 견성하려면 계속 그것을 연말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견성하고 나서는 양성을 할 때, 물론 견성, 양성, 소성이 동시에 하는 것이지만 견성을 해야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발보리심, 발심을 계속 유지해야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분명부족 이야기했죠. 예. 대소유무 이야기했죠. 대소유무는 간단하게 대소유무에서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가 남는다. 대소를 좀 해봐라. 이게 수학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갔습니까? 그 부분은.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질문해요. 다음 시도 오실긴가 봐요. 네. 다음에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물론 교무님들로부터 법설을 듣고 이렇게 자꾸 듣고 하면은 이제 또 공부가 되겠지만, 그래도 교무님들은 전체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제를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깊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용어 교당을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원무 1호, 원무 교당을 맡은 일이 17년 됐어요. 내가 5년 있다가 갔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다시 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교당은 제가 창립을 했어요. 용어 교당.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어 보면은 그 물미가 터져. 물리가. 물리가 물미라. 정말로 물미가 터진다 그래. 물리가 터져. 그래갖고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터득해가지고 쭉 가야 이제 생사자를 해. 생사를 자리. 죽고 나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야지.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면 안 되겠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야 되고, 죽는 날도 받아가 죽으면 더 좋지. 6월 1일 날 공동제사로만 같이 하시죠. 이번에 며칠에 돌아가셨어요? 전희참 이타원님이 5월 20 며칠 날 말일경이 돌아가요. 31일에 돌아갔지. 31일이에요? 그랬구나. 28일 날? 아이고. 그냥 대동사님 가까이 돌아가셨지. 예. 98세. 언제 죽어도 우리 제사 6월 1일날. 그분이요. 내가 이거 들은 말인데, 이거는 총부 그 연못에 빠져가지고 무소돼서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연꽃처럼 치마를 둘러쓰고 이래가지고 물속에서 그건 1시간 동안 모르겠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을 시간인데 안 죽고 살아났은 분. 그런 기적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kum타원님이 이 살아서 생사리가 나왔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네? 살아서 생살이 났어요, 훈타원님. 그래, 정상적인 게 보여드리니까 살이 다 나셨어요. 네, 살이 다 됐어요. 네? 내가 또 살이 날라. 그만. 예?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자, 이제 그만하고, 예. 우리는 이제 이 마치고 나면 이제 문상 갈 사람들 문상 가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